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주영 변호사님 모시고 또 화재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천시장에서 화재가 있었잖아요. 예.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너무 가슴 아픈 사고이고 너무 피해가 커서 네. 많은 상인분들이 큰 피해를 입으셔서 너무 저도 가슴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네, 상인분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조금 지나서 화재가 발생한 부분으로 추정되는 CCTV가 나왔는데 그러면 저분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CCTV 영상을 봤는데요. 네. 처음에는 그 점포에서 불이 난 게 그냥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다른 가능성도 있겠구나. 다른 가능성이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화재 발생한 곳 구조가 큰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여러 점포들이 칸으로 나누어져서 영업을 하는 그런 형태였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 위는 뻥 뚫려 있고 예. 밑에 이제 요만큼씩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형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있고 그다음에 2층에는 또 식사할 수 있는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 구조랑 유사하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불이 났다면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발화 원인이 무엇인지도 또 따져봐야 되고요. 발화 원인이 다른 곳에서 비롯돼가지고 그곳에 뭐 불똥이 떨어졌다거나 화재가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첨 같은 거에서 위치도 계속 바꾸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점포들이 각자 칸을 나누어서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상가 번영회 같은 곳에서 관리를 하면서 뭐 자리도 변경을 하고 그래서 책임 소재가 좀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 자리도 바꾸고 하는 입장이라면 그 CCTV 상에 나왔던 그분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자면은 화재 감식을 해서 발화 원인과 발화 지점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요. 발화 지점이 그 부근이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부근 어디인지 명확하게 또 특정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발화 점포가 책임질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들고요. 발화 원인은 더 찾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물들이 복합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너무 많이 타서 명확하게 식별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발화 원인도 명확하게 특정을 하지 못한다면은 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다른 곳에서 먼저 발화가 돼가지고 이쪽에서 착화가 되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최초 발화는 여기가 아닌 게 되는 거고요. 최초 발화 지점을 특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걸로 소방서 인터뷰를 봤고요. 단정해서 그곳에서 불이 났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불빛이 비춰가지고 어항도 밝게 빛났던 걸로 보이고요. 그 옆에 점포 어항도 살짝 밝게 빛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정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났다고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화재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예. 일하시면서 발화 지점이나 이런 게 딱 명확히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가요? 발화 지점은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발화 원인이 특정되는 경우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걸로 제 경험상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큰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인 거네요. 예, 왜 불이 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원인 측면에서 우리가 책임을 묻는 것이 있고 화재가 확산된 측면에서 잘못이 있는지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우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큰 건물 안에 구획만 나눠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 왜 스타필드나 타임스퀘어처럼 예. 이렇게 매장 하나하나가 단독으로 서로 독립된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뻥 뚫린 공간에 어느 구획을 하나씩 맡아서 장사를 하는 개념이라 지금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구획만 나눠가지고 영업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화재가 확산된 데 대해서도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솔직히 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모두 퇴근한 밤에 일어났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확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을 수가 없겠네요. 예, 어떤 인적인 과실 부분도 묻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서천시장 화재 사건인 경우에 주로 어떠한 분쟁이 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을까요?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사로부터 화재보험금 지급받고 보험사에서 발화지점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최초 발화된 그 부분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은 또 책임이 인정된다고 그냥 단정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일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오면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이 된 건지부터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서 발생이 되었다면 건물의 노후라든지 다른 외부적인 요인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인분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건지에 따라서도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고, 공식적인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이 공표가 되고 나서 모든 일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오면은 법률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판단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감식 결과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그냥 그 영상 봤을 때는 저분이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럴 거는 또 아니네요. 지켜봐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근데 다만 그분이 책임을 그냥 면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일단 그분한테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조사가 되겠죠. 다른 분들은 사실 뭐 책임을 질 가능성은 없어진 거고, 그분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따져보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서천시장은 그러면 조금 더 지켜봐야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섣불리 발화 지점으로 추측되는 영상으로 인해서 점포를 점유하고 계셨던 상인분께서 괜한 공격 같은 걸 좀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너무 단정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시장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곳에서 화재가 나면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는 편인가요? 시장 시설 전체적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을 거고, 건물 부분이요. 보험사에서 손해액하고 보험금액을 산정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될 건데, 우리 개개인의 상인분들이 영업시설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 상인 개개인별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셨다면은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아서 어느 정도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데, 전혀 안 돼 있다면은 책임을 물어야 되고, 책임이 인정 안 될 수도 있고, 손해를 만회할 수 없는 경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화재보험에 꼭 가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근데 내 손해액이 만약에 한 3천만 원 정도 더 남아있다고 치면, 그럼 나는 손해배상 청구를 3천만 원밖에 못 하는 건가요? 남은 손해액이 3천만 원이면은 3천만 원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은 청구를 못 합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서천시장 화재 사건을 보고 이제 변호사님 모시고 급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정말 일이 잘 해결되셔서 시장 상인분들이 금전적인, 정신적인 손해를 좀 많이 안 입으셨으면 좋겠고, 보상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결국에는 가장 기댈 수 있는 곳은 보험밖에 없네요. 국가에서 일부 손실보상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어떤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 게 현실이니까 개개인별로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화재보험을 꼭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